연방법원이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와 관련해 하원 정보위원회가 백악관 관리 4명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갱신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내년 뉴욕주 오바마 플랜에 큰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내년 초 닫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대기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험 미가입 이민자들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내세운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이 어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법원이 이 규정에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이클 사이먼 오리건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일 1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반이민 정책 규정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전국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이먼 판사는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격리되는 피해를 입을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며 28일 동안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노베이션 로우 랩, 정의구현센터 등 이민법률단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시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새 정책이 이민법을 일방적으로 재해석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민정책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새 정책이 시행된다면 매년 평균 37만 5천 명이 피해를 볼 것이며 현재 자격이 되는 이민자의 3분의 2가량, 특히 유색인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을 통해 밝힌 새 규정에 따르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보험 미가입 이민자들이 의료기관에 지우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미국 시민이 지불하는 의료 비용이 불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원은 조만간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백악관은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오늘 백악관 관리 4명에게 증언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원은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집행을 왜 백악관이 보류했는지에 대해 증언을 들을 계획이었습니다. 증언 대상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를 비롯해 백악관 법률부 고문이자 국가안보회의 수석 변호사인 존 아이젠버그, NSC 차석 변호사 마이클 앨리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브라이언 매코맥 천연자원 에너지 과학 담당 부국장입니다. 블레어와 매코맥에게는 소환장도 발부됐습니다. 이번 출석 거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소환에 따르기를 거부한 것은 조사 방해의 증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인 마이클 더피도 내일 예정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인 러셀 보우트 역시 앞으로의 의회 증언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증인들을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것은 또 다른 민주당의 사기라며 수치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충성파들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원회에 나와 증언하기를 거부하면서 백악관과 의원들 사이에 조사 수행 권한을 놓고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공식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이 지난주 실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49%가 찬성, 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초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 탄핵 찬성 43%, 반대 49%를 기록했던 것이 한 달 만에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중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 증가한 민주당원 88%가 탄핵에 찬성했으며 92%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공화당원은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증가한 90%가 탄핵에 반대하고 91%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지지 정당별로 첨예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는 내년 대선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 민주당 측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뽑을 것이라는 유권자는 34%, 대선 주자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는 답변은 46%를 기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여전히 1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갱신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다카 폐지 위헌 심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내년 1월 다카 만료를 앞둔 다카 수혜자의 27%만이 다카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4명 중 3명은 갱신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년 2월 기한 만료를 앞둔 수혜자들은 14%만이 갱신 신청을 하는 등 갱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연방 대법원의 다카 폐지 위헌 심리 판결에 따라 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높은 수수료와 개인정보 제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3월 5일부로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잇따라 이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3곳의 연방지법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항소법원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갱신 신청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의 다카 존속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다카 폐지 소송건을 오는 11월 12일 심리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 봄이나 초여름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는 현재 전체 66만 880명 정도이며 이 중 한국 국적은 6,540명으로 멕시코 52만 9,760명, 엘살바도르 2만 5,350명, 그리고 과테말라, 페루에 이어 6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내년 오바마 케어 연례 가입과 변경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뉴욕주 플랜들은 큰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엘 호라한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 부국장은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에 대부분의 뉴욕 주민들은 내년에도 기존 보험료 수준 정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 연례 가입과 변경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올해 4,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오바마케어 가입을 홍보하고 내비게이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1인일 경우 연소득이 18,735달러 이하이면 메디케이드 또는 에센셜 플랜을 통해 무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4인 가족인 경우 연소득이 38,625달러 이하일 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일 때에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은 1인당 249달러 또는 596달러의 보험료를 내면 되고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은 차일드 헬스 플러스 보험료 30달러만 부과됩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현재 취업이민 1순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내년 초 닫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대기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찰스 오펜하임 국무부 비자통제국장이 공개한 영주권 전망에 따르면 내년 초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동결될 수 있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 그룹 캐피탈 이미그레이션이 전했습니다. 오펜하임 비자통제국장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이 최근 수천 건이나 급격히 늘어나 현재 오픈돼 있는 상태가 내년 1월쯤에는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은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장 최근 자료인 11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중 유일하게 우선 일자가 적용돼 있는 1순위는 이번 2019-2020 회계년도 내에 적체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펜하임 국장은 최근 1순위 수요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올 회계년도 안으로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들의 수요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인도 신청자들의 승인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오픈 상태이며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가 스쿨존 과속 감시 강화를 위해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 지 3개월 만에 시 전역 스쿨존에서 100만 건 이상의 속도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시 재정국 자료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가 추가 설치된 지난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스쿨존에서 총 105만 3,282건의 속도 위반이 적발됐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속도 위반이 적발된 스쿨존은 퀸즈, 스커트 블루바드와 크레스트 로드로 2만 8,368건이었으며 브루클린, 아틀란틱 애비뉴와 클러먼트 애비뉴가 1만 8,928건, 퀸즈 메인 스트리트과 82 드라이브 1만 6,910건 등이었습니다. 지난 5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학교 앞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은 140곳에서 2020년 6월까지 750곳으로 대폭 늘리는 법이 제정됐고 감시 카메라 운영 시간도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뉴욕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50만 건의 스쿨존 과속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같은 대량 적발에 주민들이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뉴욕시에서 이 같은 차량에 대한 벌금이 2배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 벨론과 로버트 홀덴 뉴욕시 의원은 주차 후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차량에 벌금을 배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량을 주차한 뒤 음악을 크게 틀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현행 $100의 벌금이 $200로 인상되며 세 번째 적발 시에는 현행 벌금 $1,000에서 $2,100로 오르게 됩니다. 벨론과 홀덴 시의원은 차량을 주차하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일이 잦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이 같은 사례가 퀸즈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뉴욕시경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차량 소유주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양심 불량 손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쁜 영업시간을 틈타 식당을 빠져나가거나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항의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 손님 때문에 한인타운의 요식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이 이미 식당을 나갔을 경우 쫓아가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없어 업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문이 두 군데가 있어갖고 문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냥 쓱 나가면은 못 볼 때가 있어요. 정말 바쁠 때는. 그러면 그게 왜 나갔는지 다시 들어올 건지 모르고 한참을 기다려다 안 오고 보면은 그게 나간 거더라고요. 계산서를 요청한 뒤 가짜 카드를 두고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척하면서 다시 안 돌아오는 등 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식사를 다 했는데 갑자기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음식값을 안 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음식은 다 맛있게 드셨는데 분명히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컴플레인을 거셨을 경우에 저희가 황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그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 행위로 규정돼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객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액에 따라 경범죄나 중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피해 본 금액이 950불 미만인 경우와 950불 이상인 경우를 둘로 나누어가지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950불 미만인 경우에는 페리 세프트라 그래서 1000불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센텐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둘 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950불 이상인 경우에는 근데 보통 손해본 만큼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징역형은 1년 이내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업주들은 시민에 의한 범인체포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고객을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체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역으로 고발당할 수 있어 먹튀 손님을 목격할 경우 바로 경찰을 부르거나 손님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미성년자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연방검찰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30살 프란치스코 산체스는 10대 소녀 8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모두 11건의 아동 포르노와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산체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년 행세를 해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소녀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하며 아동 포르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체스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늘 열린 가운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산체스는 징역 200년까지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트레인의 10회 탑승권 요금이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회 탑승권 요금은 기존 $2 75센트와 같습니다. 패스트트레인 10회 탑승권 요금은 1년 이후인 내년 11월 1일부터 $26로 또다시 인상됩니다. JFK 공항과 뉴욕 공항에서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에어트레인의 탑승 요금도 기존 $5에서 $7 75센트로 인상됐습니다. 11월부터 뉴욕주에서 2세 미만 아동의 카시트는 반드시 차량 뒷좌석에 뒤쪽을 바라보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미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1세 유아가 카시트의 앞을 보고 앉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당할 확률이 5배가 높습니다. 유아가 카시트의 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되면 카시트가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고정되면서 사고가 나더라도 튕겨나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내 한인 식당과 제과점 등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지난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맨하탄 한인타운 내 3곳을 비롯해 미드타운 일대 9곳의 상점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찍힌 CCTV를 확보하고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스포츠 도박 관련 경기 선수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오렌지 카운티 플리턴 출신의 한인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7년 보스턴 인근 웨슬리 밥슨 칼리지 재학생으로 학교 축구팀 선수로 활동하던 최 씨는 판돈을 건 경기에서 돈을 잃자 분풀이로 선수들의 인스타그램 계정 45개 이상에 접근해 각종 비난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고 인종차별 글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40도, 섭씨 영상 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